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 라고 하는 지산지소의 원칙이 이번 기회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주장하고 정부의 큰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장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 특히 안우영 의원님께서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또 주도적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저희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만약에 그것이 설사 불가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것 이외에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들은 반드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더 강하게 주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또 광주 전남의 통합 논의 또 속도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행정 통합이 이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의 큰 방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안도 통합 문제라든가 새만금 특자체라든가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좀 정치인들이 이 지역보다는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더욱더 계속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불씨가 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이 스케줄을 얘기했습니다. 2월 달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하다라는 그 미래 일정표를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에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스케줄에 의하면 아직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완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말씀 또 대통령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완주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주목하시고 저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치권, 완주군 의회나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더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주 완주 문제는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지금 불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지 좀 매듭을 지어야지 다음 단계로 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와 다른 지역 간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르지 않는가 싶고요.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차차차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주시죠. 지난번에 전주 완주 통합할 경우에 상생 방안 105가지 안을 전주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와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초대 통합시의 의장은 완주군 출신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은. 그리고 그런 원칙을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임기 4년씩 3번 12년 동안 그 원칙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그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는 통합의 여러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 부분은 만약에 서로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곳에서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 부분까지 미리 합의문에 넣기에는 좀 여러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들고요. 제가 전주안주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최초로 발의한 때가 25년 6월입니다. 저희가 사실 정기적으로 도정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발의를 하고 나서 이제 반대운동이 본격화됐는데, 그 반대운동이, 통합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찬성이 약 15%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대운동을 강하게 하면서 지금 부정률이 지금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는 결자 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 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먼 미래를 보면서, 특히 최근에 이렇게 급변해 가는 상황, 통합에 관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전선로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라, 공가위를 치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송전선로는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취소가 돼야죠. 지금 송전선로, 대한민국의 송전선로가 아시다시피 환형으로 되어 있고, 항상 모든 것이 복수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이런 세계 하에서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을 통해서 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남이나 전북의 이 재생에너지, 특히 우리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앞으로 생산될 것을, 이게 전력망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송전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런 점에 대해서 무작정 남쪽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로만 활용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계속 건설해야 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 국가적인 대협약이 있어야 되고, 저는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분명히 통행세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그 전력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대신에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면 그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가 같이 의논해야 될 중요한 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가까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전국의 산업구조를 바꿔내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도약이다.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쓰기 전에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말씀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 준비들이 이제는 좀 더 큰 성과, 또 성취로 이어져야 한다. 또 끊임없는 도전도 이어져야 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북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될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 도민들께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만간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론조사가 어떨 때는 소위 말하면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여론에 담길 수도 있는데, 이리 일비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흔들림 없이 제가 거기서 하는 동안에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도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부각하는 측면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 또 그동안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해왔던 도청의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점에서 책임감 있게 도정을 수행하는 기자가 하겠습니다. 광주전남 분들 만나보면 저희가 피지컬 AI를 가져갔다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물론 몇 가지 사업에서 또 저희가 탈락된 것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탈락할 일도 없죠. 도전의 횟수가 높아지니까 실패의 횟수도 저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서 더 큰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뭐가 실패했고 왜 실패했고 다음에는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방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너무 크게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5극 3특이라는 용어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전북이 주장해서 한 거거든요. 3특. 그래서 3특이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섬이고 강원도는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3특이지만 5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충청도, 경상도, 광주, 전남 주변에 있는 바로 둘러싸고 있는 데는 3극이죠. 5극 중에 3극을 우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3극과 어떻게 연계를 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면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전북의 성장 전략이 우리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적지만 3특 중에 한 특으로 인정하는데 강원도와 제주도보다는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고 확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미리 출범시키고 이 틀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도의 출범의 핵심이 미래첨단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 아닙니까? 이 테스트베드의 지금 가장 전초기지가 피지컬 AI 실증단지이고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새만금으로 말하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고 곳곳에 이런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과 같이 어우르면서 또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주변 지역과 같이 협조하면서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지방시대를 우리 전북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정말 주도할 수도 있다. 무리하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14개의 특구지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는 점이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농생명산업특구하고 산업관광특구입니다. 저희가 법이 통과되고 나서 농생명산업지구를 각 시군별로 신청받아서 또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금 몇 개를 선정했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 완성되는데 또 최소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뭐가 그렇게 바뀌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분명히 그 과정에 있고 우리보다 앞서서 18년 앞서서 출범한 제주도가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데 약 6,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분명히 초반에는 이제 제도가 먼저 바뀌고 또 그것이 우리 체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지만 분명히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을 더 발굴해서 추가로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만금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분의 핵심은 대통령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만금의 속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은 특히 가능한 것, 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전체를 놓고 다 한꺼번에 끌고 가기에는 이게 프로젝트 너무 크고 먼저 선도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희망고문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희망고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35년이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지금 되고 있냐. 솔직히 얘기 아닙니까?
2년 전부터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새만금 내부도로가 완성되고 내부도로 완성에 지으면서 33년간 가볼 수 없었던 내부를 기업들이 들어가 보기 시작하고 새만금 전체의 규모와 위용, 미래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기업 유치가 굉장히 많이 됐죠. 최근 2년간 사실 산업단지가 없어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제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사실 땅이 좀 더 있었으면은 그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할 때 분양을 해가지고